우리 어제 수열 시작하면서 등차 수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했던 걸 짧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이름은 차이가 동등하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일정한 수를 더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 그걸 등차 수열 그랬고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일정한 수가 0일 수도 있고요. 뭐 음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차이가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녀석 일반항이라는 걸 찾았다고요. 수열 단원의 첫 번째 목표는 일반항을 구하는 거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n번째 오는 녀석이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면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해서 공차를 n-1개 더해서 만든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요 a하고 d는 여러분 문제에서 찾으시면 n만 미지수로 남아 있을 거다. 그래서 그 n을 찾으시면 되고.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으로서 등차 중항 이야기도 어제 했어요. 그죠? A, B, C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중항은 어떻게 생겼다고? 양 옆에 있는 걸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등차 중항의 실제 의미는 뭐처럼 생겼다고? A와 C의 산술적인 평균이다.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AC의 산술 평균이 B지만 결국 이거 세 개 다 합쳐서 평균 내도 똑같이 이 중항인 B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 했고, 그걸 이용해서 등차 수열의 합, n번째 항까지 합 SN을 찾는 방법은 뭐였다?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눈다. 사실은 등차 중항 찾을 때의 그 원리를 이용한 건데 얘는 결국 n개 항의 평균값 찾는 거였다 그랬고요. 여기에다가 개수인 n개를 곱해서 합을 구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마지막 항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있을 때는 쓰기 편한데 보통은 초항이랑 공차로 많이 나올 테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해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이 등차 수열의 합 역시나 A랑 D랑 N으로 이루어진 식이에요. A하고 D는 문제에서 찾으면 되는 거야. N에 관한 식이다 그랬고, 차이는 뭐였냐면 위에 있는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 함수였다면 얘는 N에 관한 2차 함수다. 그죠? 그리고 N 앞에 이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얘는 누가 될 거라고? 이거 됐을까요? D 곱하기 N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어쩌고 저쩌고 별로 안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앞에 공차가 온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2분의 D에 N 제곱이고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 N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뭐가 온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N 제곱 앞에 2분의 D 공차의 절반이 온다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 상수항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식이 될 거다. 이게 어제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문제 같은 것도 몇 개 풀어보셨겠지만 결국 등차 수열이 누구인지를 찾는 건 대부분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초항이랑 공차가 얼마인지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뭐 10번째 항 찾으세요. 30번째 항 찾으세요. 뭐 이런 거 해보시면 되고 일반항이 언제 음수되니 SN이 언제 최대니 언제 최소니 뭐 이런 거 푸는 거 다 초항하고 공차랑 관련 있는 거였다. 여기 어제 했던 거고요. 오늘은 이름이 있는 또 다른 수열 하나를, 오늘은 등 B 수열이고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얘는 차이가 동등한 거였다면 얘는 비율이 동등한 녀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너무 1이면 좀 재밌나? 딴 거 할까요? 3 6 12 24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에요. 그 뒤에 뭐가 올지 보이죠? 지금 요거는 차이가 3이고 차이가 6이고 차이가 10이니까 차이가 일정한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등차는 아닐 텐데 보면 여기다가 지금 곱하기 2를 해서 다음 거 만들었고 또 곱하기 2를 해서 다음 걸 만들고 곱하기 2를 계속하고 있는 걸 보아하니 요 다음에 오른 녀석도 아마 곱하기 2를 해서 96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엔 등차와 다르게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등비수열이라고 말해요. 요 녀석도 n번째 누가 오는지 알고 싶은 건데 요 수열에 지금 제가 6개 써놨거든요. 10번째 오는 숫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그럼 어제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얘가 A1이야. 얘가 A2고요. 얘가 A3인데 A1에다가 2를 곱해서 A2가 되고요. A2에다가 2를 또 곱해서 A3가 됐어. 그 말은 요거 찾을 때 뭐 할 거라고? A1에다가 2를 2번 곱해서 얘를 찾은 거라고요. 그죠? 얘는요. A1에다가 2를 3번 곱해서 만들죠. 6번째는 얘는 2를 몇 번 곱했어요? 5번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요 수열에 있는 10번째 항은 얘는 어떻게 찾을 거냐면 첫 번째 항이 3이야. 여기에다 2를 몇 번 곱할 거라고요? 9번 곱하게 될 거라고요. 그죠? 2를 9번 곱해서 만들 거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 등차 수열도 공차를 하나 적게 더했죠? 등비 수열도 요 숫자 2를 하나 적게 곱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수열에서 n번째 오른 녀석 어떻게 찾을 거다? 첫 번째 항에서 출발해서 곱한 숫자 2를 n-1번 곱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곱하는 숫자를 여기는 뭐 2, 2, 2, 2 이렇게 생겼는데 꼭 2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다른 숫자 올 수도 있죠. 그 숫자를 표시할 때 우리 R이라고 표시하고요. 얘를 한글로 공비 이렇게 읽어요. 공통된 비율이다 라는 의미로. 등차 수열에서는 공차 그랬죠.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비는 R이라고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인 A에다가 공비를 n-1개 곱해서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개 더했다는 이야기고 공비를 n-1번 곱했다는 이야기고. 오케이? 약간 좀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아무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 가지고 다시 찾아보면 이 녀석 A에는 뭐가 될 거라고? 3에다가 2에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뭐 실제로 여기다가 뭐 5 이런 거 넣어보면 이해되는 거잖아요. 5번째 항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써놓고 나서 보면 등차했던 것처럼 얘도요. A, R 요거 두 개는 문제에서 찾으시면 돼요. 초항이랑 공비가 얼마인지는 문제 통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변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n이라는 녀석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n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요 뒤에 마이너스 1제곱 있죠. 요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건 r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r분의 a로 묶으면 r의 n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 n이 지수에 붙어 있으면 이건 등비수열이다. 그런 소리예요. n이 지수에 붙어 있으면 요 지수에 밑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요 밑에 바로 공비가 들어있는 등비수열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을 한다고? n이 지수에 있네. 그러면 n 밑에 누가 있는지를 봐요. 2가 있다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초항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 나오겠지 뭐. n에 1 집어넣으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초항이 3이구나.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일반항이라면서 나왔는데 2 곱하기 3의 2-n제곱 이렇게 생겼대. 그럼 이걸 쳐다보고 무슨 생각한다고? n이 지수에 있구나. 등비수열이구나. 이런 생각한다고요. 공비가 얼마라고? 공비가 얼마예요? n 밑에 누가 있나 하고 보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있는 거야. 요 2는 그냥 3의 제곱 9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n의 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을 쳐다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비가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3분의 1이고요. 초항이 누구라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3의 1제곱이니까 6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죠? 그래서 초항이 6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이란 걸 보자마자 초항이랑 공비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풀었던 문제 중에 보면 저기 900번 잠깐 보시면
900번에 있는 6개의 보기 중에 누가 등차인지 찾으세요가 900번 문제였는데 그 중에 누가 등비인지도 보이죠? 누가 등비예요? 미음이 등비인 거지. 그죠? 왜? 미음은 n이 지수에 있잖아요. 그죠? 지수식이잖아. 그러니까 미음이 등비 수열이라는 소리고 공비 얼마? 2다 그 얘기예요. 초항이 얼마? 4다 그 소리겠지. 그죠? 초항이 4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 이렇게 생겼다. 기억하시고요. 얘 순서대로 등비 수열도 해볼 텐데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등비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얘도 A, B, C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보면 여기서 이제 R을 하나 곱할 거고 여기서 또 R을 하나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등비 수열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주인공을 중항인 B라고 생각해 보면 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는 뭐 곱하기 R을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는 어때요? 오히려 나누기 R을 해야 돼요. 그래야 A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이렇게 둘이 더하는 건 약간 복잡하게 생겼을 거야. 등차 중항 할 땐 공차를 하나씩 빼고 더하는 거니까 합치면 그게 퉁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공비를 하나 곱하고 나누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A랑 C를 뭐 해야 돼요? 둘이 곱해야 돼요. 그래야 곱하기 R 나누기 R이 사라질 거라고 약분돼서. 무슨 얘기라고? 가운데 있는 녀석을 제곱한 거랑 양 옆에 있는 걸 곱한 게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등비 중항 그러면 가운데 걸 제곱한 게 양 옆에 게 곱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요. 만약에 A, B, C가 다 양수야. 이런 조건이 달려 있으면 B를 루트 AC라고도 쓸 수 있겠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기하 평균 되죠. 얘는 산술 평균이잖아요. 얘는 곱해서 루트니까 기하 평균 되죠. 산술기하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운데 있는 B가 누구다? A와 C의 기하 평균에 해당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등비 중항 그러면 요렇게 잘 안 쓰고 요렇게 씁니다. 이유는 공비가 항상 양수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썼던 3, 6, 12, 24, 48 이런 애도 등비 수열인데 요런 애도 등비 수열이에요. 그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거 둘이 곱해서 루트 씌운 게 맞는데 얘는 이거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는 등비 수열의 경우엔 항상 양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는 잘 쓰지 않고요. 등비 중항 그러면 요렇게 씁니다. 만약에 다 양수다라는 보장이 있으면 혹은 뭐 이렇게도 설명해요. 초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야. 그럼 다 양수겠지. 그지? 그런 경우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이거보단 이게 더 일반적이니까 이 녀석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 건 합인데 등비 수열의 합은 되게 무섭게 생긴 공식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내년 되면 까먹을 겁니다. 근데 그 등비 수열의 합은요. 뭐 공식을 유도로 하는 걸 지금 보여드릴 텐데 그 결과로서의 공식도 되게 중요해요. 공식을 모르면 못 푸니까. 근데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거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그 과정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등비수열도 합이라는 걸 구해보면 합이라는 건 어쨌든 이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게 이 SN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냐 등비 수열의 합이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만약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었으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등차나 등비가 아닌 다른 녀석이었으면 뭐 이따 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합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SN이라는 건 어떤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등비 수열이라면 이게 첫 번째 항일 거고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세 번째 항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오는 n번째 항 얘는 누구일 거냐면 R의 n-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게 n번째 온 녀석이다 그랬으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 게 등비수열의 합 SN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이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 그러는 건데 이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되는 수열의 합을 구할 땐 양변에 그 숫자를 한 번씩 더 곱해요. R을 곱하면서 진행이 되죠? 양변에다가 R을 하나씩 더 곱해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얘는 R 곱하기 SN이 되겠죠? 얘는 AR이 되겠죠? 이거 이제 옆에다 이렇게 쓸게요. AR 이렇게. 여기도 R을 하나 곱해요. 그러면 AR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R을 하나 더 곱해요. AR 세제곱이 되겠죠? 요 앞에 있던 녀석한테 R을 곱하면 누가 되겠어요? 얘랑 똑같은 거 되겠지? 그리고 얘한테다 R을 또 하나 곱하면 뭐 돼요? A, 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요? 둘이 빼야지. 네. 이식 통째로 좌변끼리 우변끼리 빼버릴 거예요. 그럼 좌변은 SN에서 RSN 빼는 거니까 SN으로 묶으면 1-R 이렇게 생긴 게 좌변 될 거고 우변은 제가 일부러 한 칸씩 밀어서 썼잖아요. 이렇게 다 없어진다는 게 보이죠? 누구만 남아요? A 남을 거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빼기 AR의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남을 거예요. 얘도 A로 묶자면 묶을 수 있겠죠? A로 묶어서 1-R N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한다? SN을 구한다. SN은 어떻게 생겼을 거다? 요 1-R로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단 1-R로 나눴으니까 1-R이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R이 1이 아닐 때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R이 1이면 공비가 1이라는 건데 공비가 1이라는 건 초항이 A라는 이야기면 두 번째 항도 A라는 이야기예요. 1을 곱했다는 이야기거든. 세 번째 항도 1이에요. 네 번째 항도 1이고. 그럼 SN 그러면 A만 N개 그냥 더한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NA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비가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공비가 1일 땐 뭐 이건 공비가 1이라는 건 사실은 등차 수열이기도 하거든요. 네. 아니 공비가 1이라는 건 다 똑같다는 거잖아. 3, 3, 3, 3, 3, 3, 3 이거니까. 그래서 그냥 3이 n개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공비가 1이 아니라면 요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유도하는 과정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다시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진행이 되는 수열의 합은 양변에 그 숫자를 한 번씩 더 곱해서 빼면 된다. 그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얘인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얘 보면 A랑 R이랑 N이랑 요거 세 가지를 알아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세 가지를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항이 누구인지, 공비가 얼마인지, n번째 항까지니까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요거 세 가지를 찾아서 대입을 하셔야 등비수열의 합이 만들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초항, 공비, 개수 이거 세 개를 찾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찾아보면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공비가 혹시 1보다 크면 분모가 음수돼서 약간 보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를 달아서 요렇게도 쓰기도 해요.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분자 분모에 마이너스 하나씩만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있는 꼴 배기 싫어가지고. 이거나 둘이 뭐 똑같은 거라는 건 빤히 보이니까.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때 그냥 유두리 있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거고 중요한 건 1-공비 분의 초항 1-공비의 항의 개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아까 뭐였죠? 3, 6, 12,
24, 48 이렇게 다 더해볼까요? 5개만. 요거 5개를 다 더한다고 치면 물론 손으로 일일이 다 더해도 되는데 보시면 이씩 곱해져 가는 등비수열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구하자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으로. 필요한 거 뭐라고? 초항. 초항 우리 보통 A라고 쓰니까. 초항 3이고요. 공비. 공비는 R이죠. 공비 얼마냐면 2예요. 개수 몇 개냐면 5개죠. 요거 가지고 구해보면 요거 공비가 이제 1보다 크니까 여기다 넣읍시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이거 5숫자를 다 더한 거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아니 고작 5개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5개짜리가 잘 안 나오겠죠? 10개짜리 나올 거고 공비가 이런 자연수 아니라 뭐 유리수 2분의 1 막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럴 거거든요. 그럴 때는 숫자들을 다 더할 수 없어요. 당연히 공식 가지고 구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모르면 못 풀겠죠? 결과적으로 얘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외우셔야 되고 이거 외우는 게 첫 번째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 과정도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나중을 위해서라도 풀 수 있습니다. 문제를 몇 개 풀고 나서 그 뒤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939번부터네요. 등비수열 AN에서 A2가 나왔고 A5가 나왔거든요. 얘랑 얘랑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거 두 개 가지고 A10 찾으래요. 이거 두 개로 우리 뭘 찾아야 된다고요? 초항이랑 공비가 얼마인지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죠? A2는 뭐 얘기하는 거라고? A 곱하기 R. 얘가 2예요. 그 소리겠죠? A5는요. 공비 몇 개 곱해진 거예요? 4개 곱해진 거야. 그죠? 5번째 항이니까. 이게 지금 16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A랑 R 찾으라는 건데 이거 쳐다보면 얘가 2번째 항이고 얘가 5번째 항이니까 공비 몇 개 곱해져 있어요. 공비를 3개 더 곱하면 이해 되겠죠? 나누기 하면 된다고. R의 세제곱이 얼마라는 이야기다? 8이다 그 소리네요. 그죠? 그래서 R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뭐 나온 게 A5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갑시다. 굳이 A 찾지 말고. A10이라는 건 A5에다가 뭐 하면 돼요? 공비 5개 더 곱하면 되겠죠? 뒤로 5칸 더 가면 10번째 항이니까 A5에다가 공비 5개 곱하면 된다고. A5가 16이라며 공비가 2라며 이거 5번 더 곱하면 이해될 거라고요. A10. 그죠? 이렇게 해서 A10이 누구인지를 찾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찾자면 A도 찾을 수는 있겠죠. 뭐 공비가 2니까 A는 1이 될 텐데 뭐 1에다가 공비 9개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조금 더 무섭게 생긴 걸 볼까요? 옆에 있는 거 942번. 쟤도 보면 결국 이제 그 우리가 등비수열이 누구인지를 찾으려면 초항이랑 공비 두 가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식이 두 개가 나왔으면 이론적으로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A1 더하기 A2 나왔고 A1, A2, A1, A3 나왔으니까 식이 두 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로 A랑 R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한 걸 보니까 A1, A2, A3의 곱을 찾으세요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빠르게 눈치를 채보면 이거 둘이 곱하면 누구랑 같다고요? A1이랑 A3를 곱하면 A2의 제곱이랑 똑같다고요. A가 등비 수열이니까. 그죠? 그럼 결국 사실은 뭘 구하라는 거야? A2의 세제곱 구하세요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얘는
A2의 세제곱이랑 같은 거고요. 또 다르게 써보면 우리 이제 초항이랑 공비를 찾을 거니까 AR의 전체 세제곱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겠구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써 있는 거 가지고 빨리 찾아보면 첫 번째 건 A에다가 AR을 더했더니 3이에요. 그 소리 하고 있고요. 요거는 A랑 AR이에요. A 제곱 R이 되겠다. 그죠? 요거는 A랑 AR 제곱이니까 A 제곱 R 제곱 되겠다. 그죠? 얘가 12다 그 얘기네요. 요거 두 개로 A하고 R 찾아보라는 이야기고 좌변 살펴보면 여기 전체에다 AR을 곱하면 이해되네. 그죠? 요 A 제곱 R이고 AR A 제곱 R 제곱이니까 좌변 전체에다가 AR을 곱하면 4배가 된대요. AR이 4인가 보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라고 한 걸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는 산수니까 직접 하시면 되고 948번도 볼까요? 3에서 3하고 40 사이에 숫자 10개 넣어서 이번엔 등 비수열 만들었대요. 우리 이거 어제 등차 할 때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등 비중항 생각해보면 숫자 3개 있을 때 이거 둘이 곱하면 요거 제곱한 거랑 같다 그랬잖아요. 숫자 개수를 늘려서 숫자가 5개 있다고 치면 요거 둘이 곱한 게 이거 제곱한 거랑 같겠죠? 이거 둘이 곱하면 이거 제곱한 거랑 같겠죠? 이렇게 봐도 등비수열 될 거거든요. 뭐 2칸씩 뛰어넘어가긴 하지만 비율은 일정한 거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얘네 둘이 곱한 거랑 얘네 둘이 곱한 거랑 같을 거란 소리예요. 공비를 하나 나눌 거고 공비를 하나 곱할 거기 때문에 결국 얘네 둘이 곱한 거나 얘네 둘이 곱한 거나 같을 거라고. 등차 수열에서도 얘네 둘이 더한 거나 얘네 둘이 더한 거나 같은 거였잖아요. 등비 수열에서도 얘네 둘이 곱한 거나 얘네 둘이 곱한 거나 같을 거라고요. 요거 제곱한 걸로.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보면 3하고 40 사이에 등비 만들었다고 그랬어. 실제로 항의 개수는 몇 개냐면 사이에 10개 들었고 양옆에 2개가 더 있으니까 12개고요. 그럼 이걸 첫 번째 항이라고 보면 이게 12번째 항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 안에 공비가 11개 들어있어요. 그럼 이걸 아래 11제곱이 3분의 40이야.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3에서 40 되려면 3분의 40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공비의 11제곱이 3분의 40이야. 그럼 공비는 난 지수 쓸 수 있으니까 뭐 있어 그래 이렇다고 치자고. 이건 틀린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A2랑 A9를 구하라는 소리가 당연히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뭘 하라는 이야기다. 전체적으로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3하고 40을 곱한 건 A1이랑 A10을 곱한 거와 같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당연히 마찬가지로 A2랑 A9를 곱한 것도 그와 같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곱한 거 하나씩 안으로 들어와서 곱하면 계속 일정한 숫자가 될 거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게 A2, A9를 곱한 거니까 120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눈치껏 풀어보자면 갑자기 A3 곱하기 A9 이런 건 안 물어볼 거라고요. 너무 들어올 거니까. 그죠? 그래서 등차 중항 할 때처럼 등비 중항도 하나씩 안으로 들어가서 곱하면 같은 값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2번도 볼까요? 이거는 산수 문제여서 제가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숫자 3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면서 x-1, x 더하기 4x 더하기 나왔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야? 이 제곱하면 양 옆에 거 곱한 거랑 같아요 그 얘기죠. 숫자 3개가 등비라며. 등비 중항 이용해서 2차 방정식 풀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풀어보시고요.
요것도 산수니까 풀어보시고요. 그다음 958번. 요건 좀 보자면 우리 어제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그 숫자 3개 어떻게 두기로 했죠? 가운데를 A, 양옆에 거 A-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기로 했죠. 그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다? 다 더하면 D가 없어진다. 그것 때문에 등차 수열이 3개가 등차야 그러면 가운데 A, A-D, A 플러스 D 이렇게 든다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숫자 3개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랬거든. 그래서 얘도 같은 원리로 뭐 이걸 A라고 두고 그럼 얘가 R분의 A가 쓰지 마세요. AR 이렇게 생겼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3개를 다 곱하면 이제 A가 된다는 건 참 좋은데 이걸 다 더하면 R이 분모에 있어요. 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더하려면 분모에 R이 있어. 만약에 이걸 다 더했다고 치면 분모의 R 때문에 어차피 양변에 R 곱해가지고 2차식을 만들어야 돼요. 귀찮은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돼. 그래서 등비에서는 숫자 3개가 등비예요. 그래도 이렇게 풀지 않아요. 그냥 A랑 AR이랑 AR 제곱이다. 그냥 이렇게 두고 푼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야 이거 다 더해서 13이야 그래봤자 양변에 R 곱하게 될 거라고요. 이 상태로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다 더해서 13이야 라고 하는 게 어차피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니까 등비의 경우엔 굳이 자모를 쓰지 않고 A, AR 제곱 이렇게 그냥 두고 푸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얘도 보면 합 나와 있고 곱 나와 있기 때문에 식이 2개 나와 있죠. 뭐 이론적으로는 A랑 R이랑 2개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산수는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로 20번 유형 20번 공비가 실수이고 세 번째 항이 32, 여섯 번째 항이 4인 등비수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 때 S10 더하기 4분의 1을 구하래요. S10을 구하세요. 어디였어? 등비수열이에요. 10번째 항까지 합 구하세요죠.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래.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뭐뭐 찾는다고요? 초항이랑 공비랑 개수. 이렇게? S10을 찾으세요 오니까 개수는 나와 있는 거네요. 10개잖아.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초항이랑 공비를 찾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2개를 뭘로 찾는다고? 이거 2개로 찾는다고요. 세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 가지고. 세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제곱이다. 그죠? 이게 32란 이야기고 여섯 번째 항이니까 공비 5개를 곱한 거예요. 이게 4란 이야기예요. 보니까 R 세제곱을 곱했거든. 숫자는 8분의 1이 돼버렸죠. 4, 8, 32니까. 공비가 얼마란 이야기다? 2분의 1이란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건 A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128?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죠? 네. 그래서 초항이랑 공비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말한 것처럼 S10이니까 항의 개수는 10개 이렇게 생겼다고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 S10을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아직 공식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진 않을 테니까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부모부터 써보면 1-공비분의 초항 1-공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걸 이제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2분의 1이니까 분자랑 분모에 2를 하나씩 곱하면 얘는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이게 지금 이 128이라는 게 2의 7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랑 분모에 2를 하나씩 곱하면 얘는 2의 8제곱으로 바뀔 거고 이 안에 1-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있는 거니까 전개를 해보면 2의 8제곱에다가 2의 8제곱이랑 2분의 1의 10제곱을 곱할 거니까 이제 분모에 2개만 남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S10이다 그 얘기입니다. 4분의 1을 더하라고 한 이유는 얘 때문이겠죠. 좀 간단히 하려고 답을. 그래서 답은 256이다. 뭐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공식을 모르면 풀 수 없고 그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이 공식의 구조를 잘 살펴봐요. 필요한 건 초항, 공비, 개수 이렇게 세 가지다 그 얘기예요. 그거 세 개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졸리니까요. 제가 문제 풀 시간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몇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유형 번호 써드릴 테니까 그것만 몇 개 풀어봅시다. 우리가 등차 수열을 이야기할 때도 일반항, 중항, 합 이야기했고 등비 수열을 할 때도 등비 수열의 일반항, 등비 중항, 등비 수열의 합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등차도 등비도 다 AN, SN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보자는 건데 이건 등차나 등비냐랑 상관없이 언제나 그런 건데요. SN이라는 건 A1, A2, A3 등등등 해서 N-1을 지나서 AN까지 더한 거, 그죠? 이 A라는 수열이 등차냐 등비냐 상관없이 그냥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언제나 S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요 녀석 요거 딱 하나랑 얘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변에서 이거 하나만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쩌면 돼? 이만큼을 덜어내면 되죠. 그럼 제가 남거든요. 근데 요만큼에 해당하는 건 또 지 나름대로 첫 번째 항에서 n-1번째 항까지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걔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AN-1까지. 그럼 이 두 개 빼면 어떻게 생겼다고? SN에서 SN-1를 뺐더니 누가 된다? AN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첫 번째 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에서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니까 마지막에 n번째 항 하나만 딸랑 남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등차냐 등비냐 이름이 있냐 없냐랑 전혀 상관없이 모든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요 식의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요 n에다가는 자연수만 넣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이니까 3.7번째 항 이런 건 없다고요. 0번째 항도 없겠죠? 마이너스 2번째 항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래 첨자에 쓸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자연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와 있냐면 얘가 와 있어. n-1. 내가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S1에서 S0을 빼서 A1을 찾는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말이 안 돼요. S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0번째 항까지 합이 어딨어? 0번째 항이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AN은 주로 이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건 SN이 어떤 식이다라고 알려줄 거거든요. 그럼 그 SN을 보고 AN을 찾는 건데 SN이 식으로 나올 거야. 그걸로 AN을 찾을 때 이 AN은 A2는 이거로 찾으면 돼요. S2에서 S1을 빼면 되거든. A3도 이거로 찾으면 돼. S3에서 S2를 빼면 되거든. A10도 S10에서 S9를 빼서 찾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라고? A1은 S1에서 S0을 빼서 찾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S0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식은 AN을 찾을 때 굉장히 강력하지만 A1은 이렇게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찾을 수 없고
두 번째 항부터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항은 그냥 S1 가지고 찾아요.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그냥 첫 번째 항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죠? S1 그러면 제가 쓸 때 A1, A2, A3 땡땡땡 이렇게 썼지만 이게 n이 1이면 그냥 이거 하나로 다인 거야. 그죠? A2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인 거고. 그래서 S1은 A1으로 따로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명심해야 될 건 S가 나와 있을 때 A를 찾는 건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첫 번째 항은 따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따로 찾긴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골아픈 소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미친 척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이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면 따로 쓸 필요 없겠죠. 근데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르게 생긴 경우가 있다고. 그런 경우엔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문제에 SN이라고 나오기를 뭐 2n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생겼대. 저걸 가지고 AN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야. 만약에 이렇게 주고 야 A3이 얼마야? 물어보면 S3에서 S2 빼면 그냥 끝나요. A10이 얼마니? 그러면 S10에서 S9 빼서 그냥 찾으시면 돼요. 일반항 AN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라고? Sn-1이 누구인지를 찾을 거라고요. 2의 n-1의 제곱 빼기 3n-1 이렇게 생겼겠죠? 전개를 해보면 n제곱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 n은 여기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4n 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상수항으로 여기 더하기 2가 있고 더하기 3이 있으니까 더하기 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요?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뺄 거라고요. 빼면 SN에서 SN-1을 뺀 게 되죠? 누가 된다고요? AN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요거 빼는 게 되죠? 2n제곱은 사라지고 계산해보면 4n-5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근데 이렇게 찾은 AN은 뒤에 뭐가 달려온다고요? 얘가 달려온다고요. 두 번째 항 이상부터만 이렇게 생겼다. 첫 번째 항은 따로 찾는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따로 찾아보니까 이건 S1으로 찾는다 그랬죠? S1 찾아보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굳이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냥 AN은 이거야. 이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더하기 1. 얘도 일반항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뺄 텐데 이거 빼보면 해보나 마나 좌변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둘이 일부러 상수항만 차이 나는 걸 제가 쓴 건데 여기 더하기 1이 있고요. 여기도 더하기 1이 있잖아. 그 빼면 더하기 1끼리 알아서 없어질 거라서 이거 둘이 빠지면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AN 찾으면 얘가 되겠죠. 근데 이 AN도 마찬가지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요때 A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0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을 다 쓰셔야 돼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고 첫 번째 항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다 쓰셔야 일반항을 제대로 찾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힌트는 뭐냐면 이거 둘 중에 사실은 얘가 좀 더 일반적인 경우거든요. 얘는 특별한 거야. 원래 여기다 1을 넣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기다 1을 넣은 거랑 얘랑 우연히 같으니까 그냥 한 줄만 쓰고 마는 거고 일반적으로 A1은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기억할 때도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안 써도 되는 경우 A1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냐면 내가 이 위에 식에다가 미친 척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거랑 같은 값이 나오면 따로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봐봐요. 이 위에 식에다 원래 1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미친 척 1을 넣어버릴 거야. 1을 그냥 넣어볼 거야.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S1에서 S0을 빼서 A1이 돼. 얘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 거거든. 근데 미친 척 넣어봤더니
이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S0이 0이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S0이 0이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나 이거나 똑같을 거라고. 원래 0을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0을 넣어봤더니 S0이랑 S0이 0이야? 그러면 여기다 1 넣은 거나 이거나 둘이 똑같을 거잖아요. 옆에서 보시면 이거예요. n에다 0 집어넣으면 어때? 0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도 이거랑 똑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때? 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항은 다르게 생겼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S0이 0이면 n에 0 집어넣어서 0이 되면 원래는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어차피 이거랑 결과가 똑같을 거니까 S0이 0이야? 그럼 그냥 한 줄만 해. 이거로 끝나는 거고 S0이 0이 아니면 두 줄 다 써야 돼. 그런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비슷한 걸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면 이번엔 SN이 뭐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이렇게 생겼대. 미리 얘기할까요? 이건 첫 번째 항은 다르게 생겼을까? 첫 번째 항도 똑같이 생겼을까? 한 줄 만에 끝나는 거야? A1 따로 써야 돼?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n에다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그죠? 실제로 그런 줄 해보자고요. Sn-1 찾으면 3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3 이렇게 생겼어요. 줄 뺄 거예요. 이렇게 빼보면 Sn에서 Sn-1을 뺀 거니까 AN이에요. 원래는 이제 이 뒤에 얘가 와야 될 거야. 그죠? 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보면 빼기 3은 어차피 똑같이 생겼으니까 없어질 거고 3 곱하기 2의 n제곱에서 3 곱하기 2의 n-1제곱을 뺄 건데 요거 3은 공통으로 들어있는 녀석이고 2의 n제곱이랑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1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그럼 남는 게 2 빼기 1이에요. 2 빼기 1은 1이잖아요.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게 뭐라고? 두 번째 항 이상부터. 요게 원래 AN이에요. 그리고 A1은 따로 찾는다고. 여기다 1 집어넣어서 S1으로. 그죠? 찾아보니까 어때요? 6에서 3 뺄 거니까 3 이렇게 생겼네. 그지? 근데 내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때요? 3 나오죠? 2의 0제곱 1이니까. 어차피 여기다 1 집어넣어도 3 나오는데 두 개 따로 쓸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건 그냥 AN이 이거야. 이러고 넘어가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응용해서 이렇게 나와요. SN이 뭐 2 곱하기 5의 n-1제곱 더하기 k래. 얘가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려면 k에 뭐가 들어야 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A2부터인데 A2부터 말고 A1부터 한 줄 만에 다 쓰려면 다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려면 K에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 물어보는 거야. 얼마가 들어가면 돼요? 얼마면 돼? 원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겼겠죠? 둘이 빼면 AN이 되겠죠? 2 곱하기 5의 n-1제곱에서 2 곱하기 5의 n-2제곱 빼고 k는 날라가고요. 그러면 2는 공통으로 5의 n-2제곱도 공통으로 그럼 여기서 5-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8 곱하기 5의 n-2제곱이 돼요. n이 2 이상일 때부터. 그리고 A1을 따로 찾으면 이건 S1으로 여기다 1 집어넣어 보면 2 곱하기 5의 0제곱 더하기 K니까 2 더하기 K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 그죠? 근데 하고 싶은 건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다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고. 무슨 얘기야? 여기 1 넣은 거랑 얘랑 둘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원래는 1 넣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여기 1 넣은 거랑 얘랑 같으면 따로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5분의 8 나오나 보죠. 그럼 2 더하기 K가 5분의 8이 되도록 하는 K 찾으라는 거야. K가 얼마면 돼요? 마이너스 5분의 2 이렇게 생기면 되네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찾을 거냐? 귀찮다고.
어쩔 거라고? 여기다 0 넣어서 0이 되려면 K가 얼마인지 보자고. n에다 0, S0 찾아보면 n에 0 넣은 거니까 2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5분의 2 더하기 K가 0이 되려면 K가 뭔지 보자고요. 뭐면 된다고? 마이너스 5분의 2면 된다고. 그죠? 이렇게 찾자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항부터 등차였으면 좋겠어. 첫 번째 항부터 등비였으면 좋겠어. 첫 번째 항부터 일정한 규칙을 가진 수열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뭐 볼 거라고? S0을 볼 거라고요. n에다 0 넣어서 0이 나오게 하면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멘트를 좀 보시면 요 책으로 여러분 보세요. 935번부터 볼 텐데 935번 보시면 SN이 식으로 나와 있죠. 이걸로 A1이랑 A10을 더하세요거든요. 유형 12번에 935번이에요. SN 나와 있으니까 뭐 이걸로 AN 찾아보셔도 되고요. AN 찾으면 A1은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따로 움직이는 거야?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요.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죠? A1 따로 찾을 필요 없는 녀석이에요. 어쨌든 A1 더하기 A10이니까 A1은 S1으로 찾으시면 되고 A10은 S10에서 S9를 빼서 찾으면 되겠죠. 산수하는 거다 그 얘기고. 그 밑에 937번 보시면 SN이라면서 뭔가 식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한글로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이래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A1 따로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A1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다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 소리니까 첫 번째 항부터 하나의 수열을 이루고 있다. 뭐 보란 이야기라고요? S0이 0인지를 확인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SN에 n에다 0 넣어서 0이 되려면 K가 얼마여야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 얘기입니다. 곧 바로 밑에 938번 볼까요? SN이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0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오죠? 얘는 첫 번째 항은 따로 노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만 Sn 빼기 Sn-1로 찾는 겁니다. 유형 24번 갈게요. 유형 24번의 대표 문제 보시면 뭐 SN식은 정리하면 되겠죠. 1 넘기고 2로 나누면 SN이 누구인지 나올 거고 일반항 찾으세요예요. 일반항 찾는 거 역시나 SN에서 Sn-1 빼서 찾으시면 될 거고요. 제일 밑에 가서 보시면 976번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는데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이에요. 첫 번째 항부터 같은 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야. A1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려면 상수 K에 뭐가 들어가야 되니? 이거랑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지. 그죠? K에 뭐가 들어가야 첫 번째 항부터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n에 0 넣어서 0이 나오려면 K가 뭐여야 되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문제 몇 개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